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7일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식한 집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무식하느냐 하면은 1 더하기 1이 4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무식 집단이 있습니다. 그 무식 집단은 뭐라고 하느냐, 김일성이가 한민족의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김일성의 피를 받은 김정은이가 같은 민족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김정은과 민족 공조하자고 합니다. 민족 반역자와 민족 공조해놓고 이것을 자주통일이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받으면 화를 벌컥 냅니다. 당신 주사파 전향했습니까? 하면 내가 왜 주사파 했느냐고, 나는 당신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 때 민주화 투쟁을 성스럽게 했다고 또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그 다음에 후속 질문을 해야 되는데 보통 거기서 끝나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당신 민주투사라고 했는데 공산당과 싸운 적 있느냐? 그럼 없다고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일제와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 독립투사라고 사기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공산당과 싸워서 건설한 것이고 공산당과 싸워서 지켜낸 건데, 공산당과 싸우지 않고 더구나 그 공산당의 본부인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무슨 민주투사냐고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식한 게 언제 들통이 나느냐 하면은 중요한 직책을 맡을 때 드러납니다. 흔히 이런 것을 머리보다 큰 모자를 쓴다고 그러죠. 머리보다 큰 모자를 쓰면은 그게 자기의 실력에 맞지 않는 감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머리보다 큰 모자를 쓰면은 눈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 말마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그래서 조롱만 당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지금 조롱 대회를 열심히 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또 조롱 대상이 하나 또 등장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이 사람이 여당 원내 총무 할 때는 그래도 좋아하는 기자들이 있으니까 이인영 무슨 이야기 하면은 열심히 받아 썼는데, 이 통일부 장관이 떡대니까, 통일부 장관이라는 게 대부분이 한미 관계를 다루는,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지금 다룰 것도 없잖아요. 한미 관계를 다루는 직책인데 하는 말마다 어긋나가지고 지금 계속 바보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껏 해낸 머리 쓴다는 게, 북한을 돕기 위해서 머리 쓴다는 게 뭐냐? 북한의 어느 회사와 물물 교환을 한다. 그걸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회사가 UN, 미국 등의 대북 제재에 올라 있는 회사였습니다. 세상에 인터넷 검색만 해도 이 회사와 거래하면은 거래하는 은행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돼가지고 인출 사태가 나가지고 큰 혼란이 온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인터넷 검색도 안 해보고 물물 교환한다고 추진한다고 했다가 저렇게 됐습니다. 강원도지사하고 만나가지고는 전 국민이 DMZ의 평화의 길을 걸으면은 그 성의가 북한에 전해지고, 무슨 이거 공상소설도 아니고 여고생 수준의 감상소설도 아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며칠 전에는 이런 황당무계한, 이거는 뭐 망언이라고 해도 조금 너무 올려주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망언보다 더 형편없는 말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 페이크 뉴스도 아니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 기독교 단체 중에서 상당히 문제 있는 단체입니다. 방문해가지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관계가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해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자유죠. 한미 관계가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해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이 사람의 출신을 우리가 대충 짐작하게 합니다. 본인은 주사파가 아니라고 하니까 전대협은
이 핵심이 주사파라고 공안당국이 규정했던 단체인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극좌라고 하겠습니다. 극좌 친북, 극좌죠, 극좌. 요게 바로 이 사람의 지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미 관계가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해 평화동맹으로, 요게 말장난입니다. 평화동맹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요런 말장난을 가지고 어리석은 국민을 속여가지고 정권 잡는 데까지 성공을 했죠. 그러나 이 말이 미국에 통하겠습니까? 미국 국무부가 당장 나와가지고 한미동맹과 우정은 안보 협력을 넘어선다. 군사뿐 아니라 경제, 과학, 보건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고 있다. 자유민주, 인권 가치도 공유하는 관계다. 이렇게 점잖게 한 수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르쳐 주었어요. 첫째, 한미 관계가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한미 관계가 군사동맹과 냉전동맹만 돼 있습니까 지금? 그럼 경제동맹은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공통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가치동맹입니다. 가치동맹. 그런데 이 이인영 씨는 한미 관계가 군사동맹만 있고 그것도 냉전동맹이다. 냉전 시절에 이 사람들도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냉전하면은 나쁘다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리자. 근데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에서 냉전이 끝났습니까? 냉전은 유럽에서 끝났고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소련을 상대하는 나라에서는 끝났지만 지금 아시아에서 냉전이 끝났습니까? 중국이 공산당 아닙니까? 중국과 미국의 신냉전이 지금 시작되었잖아요. 그리고 한반도는 그보다도 더 엄중하잖아요. 핵무장한 북한이 핵무기와 남한의 종북 좌익 세력을 결합시켜서 대한민국을 없애버리고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절치부심하고 있는데 냉전이 끝났습니까? 냉전이 끝났느냐고요. 그럼 냉전동맹이 있어야 되죠. 군사동맹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군사동맹, 냉전동맹 탈피해가지고 평화동맹으로 간다? 근데 평화동맹이 뭡니까 도대체?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평화동맹이 뭡니까? 모든 동맹은 전쟁에 대비하는 겁니다. 군사동맹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을 막으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거기에 따라서 동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맹이. 그러니까 지금은 한미관계가 한미동맹이 평화동맹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한미동맹이 전쟁을 부르는 전쟁 유발 동맹입니까? 아니면 평화방해 동맹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다가 자꾸 웃음이 나오는 것은 이 말도 아닌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비판하려고 하니까 좀 실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까지 느끼게 듭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냉전의 유물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북한, 중국, 러시아 세력 아니겠어요? 그게 왜 동조합니까? 지금 냉전이 더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화석이 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 극좌 운동권, 주사파가 주도하던 극좌 운동권의 그 논리에 굳어져 가지고 화석이 되어 버렸어요. 왜 화석이 되는지 아십니까? 1980년대에서 한 걸음도 성숙하지 못했어요. 껍질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입니다. 끼리끼리 모이는데 끼리끼리 모이더라도 공산당이 무너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이 저렇게 인민을 핍박할 줄 몰랐다. 우리 지금 노선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반성을 할 수가 있는데 끼리끼리 모이는 데다가 이게 권력을 잡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권력 잡고 끼리끼리 모이면은 자기 생각을 바꾸겠습니까? 더구나 주사파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극좌라든지 이런 운동을 하던 사람이 전향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공산당과 싸워야 합니다. 공산당으로부터 전향한다는 말은 그냥 전향해가지고 어디 도피해가지고 가만히 있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전향은 이 절대악을 고발하고 그 절대악과 싸운다. 바로 황장엽 선생처럼 하는 거죠. 황장엽 선생처럼 하는 게 전향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왜냐? 지금 편하니까. 딱 우리는 민주투쟁을 했다. 대한민국 파괴 투쟁을 해놓고 민주화라고 슬쩍 바꿉니다. 그리고 반미일 투쟁, 반미 투쟁 해놓고 민족주의자라고 사기를 칩니다. 그러니까 민주. 그렇게 하면 전쟁을 부르잖아요. 전쟁 세력, 한반도의 전쟁 세력은 남침한 김정은 세력 아닙니까? 그런데도 평화를 주장합니다. 무조건적 평화를 주장합니다. 일찍이 이런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몇 마디 말을 딱 남겨놓았어요. 공산당은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는 없다. 그리고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 또 하나, 북한 농당 정권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 구도다.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 세력과 한민족 8천만의 대결 구도다. 그걸 딱 적용하면은 이인영 같은 사람은 곤비백산할 텐데, 주한미 대사를 만나가지고 통일부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를 제약한다는 견해가 있다 라고 했답니다. 한미동맹이 그들의 대북 이벤트를 방해하는 걸림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게 오늘 조선일보 사설의 예리한 지적입니다. 석 달 전에 주미 한국 대사입니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하자 미 국무부가 요새 국무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로 반박을 합니다. 한국은 수십 년 전 어느 편에 설지 이미 선택을 했다. 중국 편에 설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국 편에 선다는 게 뭡니까? 독재 편에 선다. 선동 세력 편에 선다. 인권을 말살하는 세력 편에 선다. 참 미국 국무부의 이 논평이 이인영 씨한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점을 지금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맺었을 때, 그리고 미군이 6.25 때 파병되었을 때 한국은 이미 줄을 섰다는 겁니다. 그 줄은 어디입니까? 미국 편, UN 편, 그리고 자유진영 편, 인권 편, 법치 편, 자본주의 편에 이미 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중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고요? 이미 선택을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미국 편에 서야 된다는 게 아니고, 미중 편에 선다는 이런 말을 하기 전에 한국은 국가 이익 편에 서면 되는 겁니다. 미중 편에 선다는 이런 말장난이 벌써 자신의 행동을 제약을 하는 겁니다. 왜 미국 편에 서고 중국 편에 서야 됩니까? 한국 편에 서야죠. 한국 편에 서려면 미국 편에 서야 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지향하는 가치가 같고 제도가 같아요. 주한미 대사가 북한 개별 관광 추진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을 때는 집권 세력이 일제히 동맹국 대사를 인신공격하는 일, 북핵 위협을 다루는 한미일 국방정원 회담에 한국만 불참하고 등등, 이런 행동도 이제 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번 11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예상대로 떨어지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문재인 정권이 트럼프를 그렇게 속여 먹듯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한미 사이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재정립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의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더욱 좁아질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면은 그동안에 트럼프가 저질러 놓은 남북 관계의 혼란을 수습할 텐데, 이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문재인 정권은 코너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대가를 치러야죠. 왜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
한미일 동맹을 이탈하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한국 안에서는 헌법 질서를 이탈하려고 했다는 점, 이 두 가지죠. 대통령이 절대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치를 부정하고 한미일 동맹을 훼손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중국, 북한, 러시아 쪽으로 붙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생명재산 자유를 지킬 수가 없다.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국회 청문회에서 이승만을 국부라고 볼 수는 없다. 나는 김구가 국부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공상을 뭐 때문에 합니까? 그리고 김구가 국부가 되었다는 것은 공산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김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국에 부정적이었어요. 이분은 훌륭한 반공 기독교 독립운동가입니다. 그 점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대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한테 이용당해 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김구를 국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통일부 장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루 걸러서 이렇게 이런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 조롱거리로 삼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 공산당이나 공산당의 악령에 넘어간 이 세력은 조롱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조롱대회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